만물은 양운동을 하거나 음운동을 하게 되고, 그 좀 더 세분화했을 때 이런 5단계 운동을 거치는데, 요 토는 뭐냐면은 중간에 이제 없는 놈이 하나 끼어들었잖아요, 그죠? 요 단계는 나눠 어느 쪽에 편입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구름의 수분이 예를 들어 목행의 단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위로 올라가요? 아지랭이 어떻게 올라가요? 아지랭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오르고 오르다가 뭐가 돼요? 화의 단계에 되면 위로 올라가면 더 뭐냐면 막 발산을 하거든요. 예. 우리 뭐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막 불의 성질을 얻으면 막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바로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좀 매달려 있더라고요. 매달려. 이렇게 이 고단계가 뭐냐면 토예요. 토. 하늘에 매달려 구름이 더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이 중간에 중간 단계로서 어느 한쪽에 또 편입되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이 토행이라는 거죠. 토행. 우리가 계절로 치면은 하지가 며칠이나 있냐면 6월 22일 있죠, 그죠? 6월 22일, 우리가 하지 이후에는 해가, 하늘에서는 해가 어떻게 해요? 길어진다, 짧아진다? 해가 짧아지잖아요. 해가 짧아지는데 6월 22일 이후에 갑자기 추워져요? 더위가 남아있어요? 더위가 남아있는 거죠. 예. 이런 것처럼 이제 천체 운동하고 자연 현상하고 이거 타임렉, 시간 왜곡이 생기는 거죠. 시간 왜곡이. 그러니까 시간 왜곡이 생기니까 나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나무들이 하늘을 보면 이제 내가 빨리 이제 져야 되는데, 그죠? 6월 달부터 이제 저 하지 이후에 해가 짧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낙엽도 떨어뜨리고 해야 되는데 땅은 따뜻하다 이거죠. 우짜지 이 상태예요. 우짜지. 더 자라버릴까? 아니면 막 낙엽으로 가버릴까? 헷갈리는 상태의 구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 뭐냐면은 6월 22일 이후에 약 45일 정도가 해가 저 나무가 더 우짜라지도 못하고 낙엽이 되지도 않는 이런 운동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잎이 어떻게 해요? 저 연두색이었던 잎이 어떻게 돼요? 녹으면 이렇게 타잖아요. 잎이 일종의 타는 작용이죠. 그래서 좀 검어지잖아요, 그죠? 녹으면 이제 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느 한쪽에 넣기 애매한 요 구간을 하나 설정해가지고 이 토행이라는 것을 단계를 넣음으로써 이제 오행이라는 거죠. 원래 이제 고대 천문지에 보면 고대 천문지에는 뭐냐면 원래 이 장하라는 계절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장하. 이상하게도 해는 짧아지고 있는데 더위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상태. 그 계절을 옛날에는 장하라는 계절이 있어서 그 장하가 결국은 사실은 토에 배속된 것이다. 자, 이거 알아가면 어디에 써먹느냐? 써먹을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서로 사랑을 한다. 사랑을 하는데 이 갑돌이가 사랑을 표현을 못하고 가슴에 꽁꽁 가슴 앓이만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화토금 수중에서 수운동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터트리지 못하고 감추고 꾹꾹 누르고 있는 거니까, 그죠? 거기 가슴 앓이, 그죠? 가슴 앓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뭐 초콜릿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편지도 쓰고, 그죠? 뭐 하여튼 뭐 관심과 호응을 사살 이렇게 이끌어내면서 자기 마음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단계가 목행. 그렇게 하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랑이 뭐 붙는다? 다 경험 있으시구나. 불이 어디 있는데, 하여튼 불이 있대요. 두 사람 사이에. 그게 불 붙는 거죠, 불이. 불이 붙은 상태로서 그냥 쭉 가다가 계속 불을 더 붙는 게 아니라 불 붙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쭉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 단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어쨌든 뭐 굿모닝, 굿이버닝 해서면서 I love you 쪽쪽쪽 끊고 참 옆에 사람 보면 참 정신 나간 놈들인데 근데도 두 사람 사이 그런 뭐가요? 에너지 패턴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두 사람은 그 에너지
패턴대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랑이 서서히 좀 식기 시작하죠. 그죠? 네, 그래서 굿모닝 이러면서 하여튼 내가 알았다니까 이러면서 사랑해. 요 단계가 이제 여기서 이리 넘어갈 때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를 막 이렇게 관계를 갖다가 더 형성시키고 키워나가는 패턴이 아니라 서서히 서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자기의 본래 기질이나 개성이 서서히 이렇게 그쪽으로 쫓아가 버리는. 그래서 요 단계가 들어가면 이제 서서히 이제 분열, 사람과 사람 사이 틈이 생기는 거죠.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 단계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제 원래 어디예요? 각자의 자기의 어떤 삶이나 모양에 치중을 하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반대말이 사전적으로는 미움이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사랑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 반대말이 그렇죠. 무관심이죠. 무관심. 지가 죽든가 잘 때든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그 무관심의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이제 이 수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이제 저하시는 내가 니라고 노래말을 보면 여기 이 단계 보면 있죠. 무슨 노래말 가사에 보면 전부 다 대중가요가 전부 이 운동 단계에 있는 거 노래예요. 요 부분 좀 되면요 나온 노래 있다.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되고 뭐 그 노래 가사 있죠. 이게 막 둘이서 그냥 좋아가지고 그죠. 뭐 널 만난 건 뭐 행운이야 뭐 토요일인가 일요일에도 할 일이 생겼다고 막 하고 전부 다 요 단계죠. 근데 요 단계 노래보다는 요 단계 노래가 더 많잖아요. 이 금의 운동의 단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저만치 너는 상행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요 부분 노래에 보면 노래들이 제일 많아요. 사실 대중가요들이 요 단계쯤 가면요. 요 단계 수의 단계 들어가면 당신도 울고 있네요. 당신도 울고 있네요. 잊은 줄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의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다시 형성된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원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예측 그 다음 지금 상태를 보고 다음 상태를 예측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화가 막 극도로 나가지고 길길이 뛰고 있다. 자, 거기에 물을 끼얹는다 아니면 좀 기다린다. 왜요? 계속 길길이 뛸 수가 없거든. 그죠? 생명이 있는 것이므로 계속 길길이 뛸 수 없으니 조금 시간을 두면 저절로 이렇게 그 기운이 서서히 누그러지는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 정도 상태에 갔을 때 우리가 냉정을 되찾았다 하잖아요. 냉정을 되찾는다 말하고 이성을 되찾는다 말하고 비슷하게 쓰긴 쓰는데 이 냉정성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건 또 생각으로는 또 알긴 아는데 애들 키울 때 보면 야 완전 애들 잡는다니까요.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애들한테 그걸 적용 안 해주더라니까요. 근데 애들도 생명 있는 것이므로 길길이 지 인생 쫓아간다고 뛸 때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사춘기처럼 지가 인생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고뇌의 시간을 보낼 단계가 당연히 있다니까요. 근데 그 단계에 자꾸 개입을 하면 안 돼요. 개입을 하면. 우리가 밥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밥 뚜껑을 자꾸 열면 돼요, 안 돼요? 밥 뚜껑을 자꾸 열면 뭐예요? 그게 소위 김이 샜잖아요. 김이 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 제대로 그 운동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그 운동이 훼손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글보글 끓어야 될 땐 끓고 난 뒤에 서서히 식히고 이래야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농사 같은 경우에도 봄에 우리가 이제 씨앗이 이렇게 싹을 틔워서 그 다음에 꽃 피우고 꽃이 핀 모양도 어떤 작용이냐면
화운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씨앗에서 뻗어나와서 최대한 펼쳤잖아요. 그 단계를 제대로, 꽃이 제대로 피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음양교합, 중간에 있는 이 토의 작용이 뭐냐면 주로 이제 음양교합을 시켜주는데, 양과 음을 서로 이렇게 중매를 시켜주는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꽃핀 자리에 뭐가 맺히고, 꽃이 폈던 자리에 자그마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꽃은 떨어지고, 이제 이게 오히려 더 매달리죠. 그죠? 이렇게. 꼭지만 남고 이렇게 매달리는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어떤 그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질수록, 여름이 어떻게 해요? 여름이 추우면 어디에 쓰겠느냐? 여름이 더워야 여름이 되죠. 여름이란 말도 뭐예요? 이게 여름 원래 열매. 그죠? 열다. 그래서 이 여름이 여름다워야 결국은 뭐냐면 제대로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가을에 제대로 된 수확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다 뭐냐면 요 봄의 색깔은, 이 목의 색깔은 무슨 색으로 배속하느냐 하면 청색에 배출해요. 청색. 그래서 청춘. 그죠? 인생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태어나서 이 세상의 모양을 드러내서 청춘의 세월을 겪다가, 그 다음에 작년 어깨가 떡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 고물의 정자가 이게 장정이거든요. 이병장정 여러분 할 때.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벌어진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이 갑을병정할 때 이 정자가 이렇게 그런 단계에서 서서히 뭐냐면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이제 노회하게 늙어가는 거죠. 이제 서서히. 그래서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가장 웅크린 모양으로 이렇게 다니죠. 이게 수의 성질을 얻은 거죠. 그죠?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그래서 생명 있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운동 단계를 거침으로 지금의 상태를 이렇게 잘 분류하면 다음 상태도 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이제 좀 더 이제 문자로 체계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 간지체계입니다. 간지체계. 천간, 지지를 줄여서 그냥 간지 이렇게 쓰죠. 그죠? 간지. 요 목을 뭐냐면은 더 세분해서 갑과 을. 그럼 요 다음 뭘까요? 여러분 천재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자,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무.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먹이면 되는 거예요. 무기. 그 다음에 경신, 임계 이렇게.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봄도 뭐냐면 이렇게 찍고 올라오는 운동이 활발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초봄이라면 요건 조금 늦은 봄이니까, 그죠? 늦은 봄에는 어떻게 자라요? 똑바로 자라요. 이렇게 살살 흔들면서 자라요. 이 초목들이 자라는 거 보면 이렇게 처음에 씨앗에서 찍고 나올 때는 쫙 이렇게 올라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금 늦은 봄의 기운을 만나면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를 나누어서 갑과 을. 그 다음 병은 어떻게 해요? 짠 하면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쫙 벌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 그래서 형태가 딱 갖추어진 모양, 벌어진 모양이 형태가 갖추어진 게 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 개가 펼쳐져 가지고 무성한 모양이 된 거예요. 이게 요 무자 위에다 초두를 붙이면요, 이게 무슨 무자예요? 이 무자가 무성할 무자잖아요. 무성할 무자. 이렇게 모양을 쫙 다 펼치고 이렇게 있는 상태. 안 어렵죠? 천재반은 됩니다. 천재반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천간이라는 걸 나누고, 그 다음에 범, 토끼, 용. 이렇게. 요 지지는 뭐냐면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60도잖아요. 각도로 치면. 그 360도를 10개로 쪼개니까 복잡하다 이거죠. 36도씩 쪼개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예 12개로 쪼개니까 쪼개기 쉽더라, 이거 쪼개기 쉽더라. 그래서 아예 12개로 예, 배분을 갖다 시켜서 예, 이제 계절별로 예.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12개로 쪼개니까 오히려 편리하게 쪼개지더라. 또 기운적으로 예, 분류가 쉽더라. 예, 이렇게 해서 12지지. 예. 예. 10개의 천간, 12지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기본 툴로 우리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 다음에 또 시운에 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간단하게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 써먹을 수 있는 건지 원리적인 걸 제가 살짝 응용해 볼게요. 자, 이제 이 가을의 기운이 우리가 보통 지나갈 때에는 먹거리가 많아요, 적어요? 그 먹거리 이렇게 거지도 급수가 있다, 없다? 봄 거지가 행복하다, 가을 거지가 행복하다. 예, 그리고 직업은 똑같은 거지예요. 거지인데 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지하고 가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지하고는 완전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가을의 기운이 많이 펼쳐져 있을 때는 먹거리가 많아지고 집집마다 뭐냐면 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봄에는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자, 올해가 무슨 해예요? 간지상으로. 임진년이죠. 그죠? 임진년. 임진년이면 어디에 해당해요? 우리 계절로 치면. 작년은 무슨 띠 해였죠? 토끼띠 해였죠. 재작년은 범띠 해. 그래서 자, 지나온 작년, 재작년, 그 다음에 그재작년 끝부분부터 우리는 먹거리가 지금 풍성한 세월을 지나고 있다, 힘든 세월을 지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나무 준비하셔도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못 보는데 후군을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군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간단하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봄을 떠나서 내년부터 어떻게 돼요? 봄을 떠나서 우리가 소위 춘궁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계절로 배속한다면,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요? 서서히 먹거리가 나아진다, 줄어든다? 나아진다는 거예요. 대나무 준비하세요. 대나무 준비. 이렇게 잘할 수가. 자, 그 다음에 요 시기에는 여름에 어떻게 돼요? 열매가 점점점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지구 위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먹거리가 어떻게 해요? 좋아진다, 나빠진다? 서서히 좋아진다죠, 좋아진다. 그죠? 지금이 가장 뭐냐면 그동안의 누적분 때문에 가장 힘들 때거든요. 왜냐하면 요 끝나는 지점부터, 늦겨울 끝나는 지점부터 우리는 지난 3, 4년 동안 뭘 지나왔다? 봄이니까. 이거는 막 거지도 배고프고, 주인도 뭐냐면은, 그죠? 먹거리가 없어 모자라니까 인심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지나왔다는 거죠. 이래죠. 그 지난 역사적으로 그러면 그게 진짜 맞는가요? 옛날에 1997년도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경제 면에서 IMF. 그때 뭐냐면 정축년이었어요. 정축년. 그 다음에 축 다음에 뭐예요? 축 다음에 무인, 기묘, 경진. 그래서 우리가 IMF 97년도 이후에 임묘진. 이 시기에 우리가 힘들게 지나갔죠.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우리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한 무자년인데, 무자년. 그 다음에 기축, 그 다음에 경인 이렇게 하는데,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이렇게 왔거든요. 이 무자년에 뭐가 있어요?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은 건 아닙니다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이게 겨울이 끝나는 지점에 가면 먹거리가 슬슬 없어져요. 감이 뭐가 돼요? 감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홍시가 되니까
그 단단하고 굳어지는 성질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의 성질이 결국 뭐냐면 우리 돈을 뭐라고 그래요? 한자어로 금전. 그죠? 금전. 이렇게 세금자에다가 돈전자인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뭐냐면 작은 가치에다가 작은 공간에다가 많은 가치를 넣을 수 있는 게 금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계절과 가장 반대 계절에 머물러 있으니 먹고 살기가 좋다, 힘들다. 자,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떤 성질이 점점 강화될 것 같아요? 화와 토의 성질이 강화되겠죠? 자, 이 토의 성질을 대체로 강화시킨다면 부동산 환경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럼요. 아시겠죠? 그럼 지난 세월 동안은 부동산 환경이 좋다, 나쁘다? 그것만 여러분 아셨어도. 그래서 이때 이제 지금 어떻게 눈알을 좀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가장 힘들다고 할 때 뭐가 온다? 기회가 온다. 이게 타이밍 경영이에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욕심내고 다음 이제 시간에 우리 실제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또 개인적인 것은 어떻게 이제 그 해석 적용을 하느냐 하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질문 없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적용하는 원리, 응용하는 방법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